대기업에 새 차를 배달하는 탁송 기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청 구조에 사고 책임까지 떠안으면서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의심받는 익산 장전마을 비료 공장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암 발병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전멸 신호를 무시한 두 차량이 부딪히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전멸 신호 교차로의 문제점과 통행 방법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개인들이 구입한 새 차를 전국으로 배송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차 탁송 기사들인데요. 대기업이 만든 화려한 새 차를 전해주는 직업이지만 이면에는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출고한 화물차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탁송기사 백윤기 씨. 출고된 트럭을 받아 목적지인 광주로 향합니다. 2시간을 달려 고객에게 무사히 차량을 전달한 백 씨가 받아든 탁송비는 6만 5천 원.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와 되돌아오는 차비를 제외하면 손에 쥐는 돈은 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을 가면은 저희한테 남는 금액이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떨어집니다. 아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겠죠.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도 모두 기사들 책임으로 실질 임금이라야 월 150만 원 정도로 생계조차 꾸리기 쉽지 않습니다. 타이어 한 짝에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그렇게 부담이 되죠. 이 같은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탁송 업무를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로 또다시 현대로지스틱스라는 업체로 하청을 주면서 발생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하청을 주면서 고객이 낸 탁송비의 10%를, 현대로지스틱스가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가져가면서 노동자들은 탁송비의 40%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리기사같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가 종업원대 사장의 관계가 아니고 그분들이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조건이 불리하고 부당하면은 그분들 계약을 안 하면 되는데. 하청이 반복되는 대기업의 차량 탁송 현장에는 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깊은 시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 철거가 시작됐는데 주민들은 증거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주민 수십 명이 암 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의 한 비료 공장. 지난달 식당 지하층 등에서 불법 폐기물로 보이는 물질이 대량으로 발견됐고 정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폐쇄된 비료 공장에 중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매를 통해 공장을 낙찰받은 업체가 내부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공사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우려한 일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폐기물 주민들이 찾아줬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 찾아줬으면 공무원들이 찾은 거 아니잖아요. 먼저 철거부터 한다는 게. 암 발병의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익산시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데다 업체가 공사 중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듣고 안 듣고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가운데 현재로서는 철거를 막을 방도가 없어 주민들의 속은 또다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신호등이 깜빡이는 경우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전멸 신호라는 건데요. 이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큰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립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왼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시 교차로에 들어오고 서로 그대로 부딪힙니다. 승용차는 화물차에 밀려 논바닥으로 떨어졌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화물차 앞에는 노란 전멸 신호등이 있었고 승용차 주행차로에는 빨간 전멸 신호가 있었지만 두 차량 모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적색 전면 신호에 일시정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추후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과속 여부와 계속 CCTV 확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노란 전멸 신호에서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고 빨간 전멸 신호에는 일단 차를 멈춰야 합니다. 교차로에선 빨간 전멸 신호를 받는 차량이 노란 전멸 신호 쪽 차량을 먼저 보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전멸 신호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 100명 중 6명만이 빨간 전멸 신호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차도 있고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차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많지. 신호등 차이를 좀 구분하시나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막 가는 거지. 그걸 구분을 하면은 막 가겠어요. 전문가들은 전멸 신호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운전자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경우 전멸 신호를 폐지하고 일반 신호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지방의회가 앞다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탓인데 지방의원들이 제 입속부터 챙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도의원의 의정비는 직무활동비인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포함 연간 5,311만 원, 전국 17개 시도 14위 규모로 도의회는 정부의 최소 기준인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 2.6% 수준의 현실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도민의 여론이나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인상폭에 맞춘 최소한의 그 정도 인상폭이 적당한 것이 아닌가. 군산시와 장수군 의회가 이미 월정수단 기준 내년 의정비를 2.6% 올렸고 전주시도 같은 수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논란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의정비 산정 기준이 완화된 탓인데 임실군은 월정수당 9.8% 인상안을 제시했다. 주민 반대로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그 주민들께서 그 담장안이 좀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그 의정비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머지 도내 시군도 의정비 수준이 전국 하위권이라며 최소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의원 입속 챙기기에 이용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도 많고 유럽의 선진국이나 또 선진국의 민주주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도내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을 현실화라고 강조하지만 그 명분이나 당위성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지 않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회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법안 발의 7개월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잼버리법 통과로 범정부 지원 조직이 갖춰지게 돼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등 시급한 대회 기반 공사와 분위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예술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전주 선미촌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전국적인 사회 혁신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유리문이 질비한 건물들 사이로 소박한 쉼터가 꾸며졌습니다. 성매매 인권 유린의 아픔을 담아낸 기억의 공간이 예술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주의 오래된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이 차츰 문화예술거리로 바뀌면서 성매매 업소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선미촌의 변화는 일종의 사회혁신인데 이 같은 변화를 주민 스스로 풀어내기 위한 공간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발굴을 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직결제처럼 쉽지 않은 지역 현안을 주민들끼리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도록 행정이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회혁신 캠퍼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주 선미촌 사례처럼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를 한 자리에서 공유하는 사회혁신 항마당이 전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전주에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이 난제들을 선민촌 사례처럼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만들어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사회혁신가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자신들이 체험한 사례를 전시 발표 토론하고 사회혁신이 나아갈 방향을 다 같이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주 MBC 박규현 PD가 제작한 신개념 판소리 합숙소 산소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제31회 전국 MBC TV 작품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산소리는 판소리의 독특한 훈련 프로그램인 산공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예능적 요소를 적합한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이와 함께 전주 MBC 이경희 기자의 제멋대로 버스회사 세금으로 사주일가 배불린다가 2018 전북 기자상 취재부문 본상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5명이 숨지는 등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주점 화재의 피고인 55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가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밤 10시쯤 군산의 한 주점에 술값 시비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뒤 출입문까지 막아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대표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집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통급여체계 직종 임금은 인상하기로, 다른 직종은 시도교육청별로 개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2018 전라북도 인권문화 컨벤션이 도청에서 사흘간 열립니다. 컨벤션에서는 다양한 인권단체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작품, 강연, 영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상생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행정과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동백대교 개통과 금강 역사 영화제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현대의 새 사령탑에 외국인인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확정됐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모라이스 감독은 인터밀란 등 유럽 명문 구단과 우크라이나 프로팀을 이끈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노조가 한 달여 만에 재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리사이클링 노조는 운영업체가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고 최고 30% 연봉 삭감을 통보했다며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리사이클링 노조는 지난 9월에도 고용 불안 해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여간 파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